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분들이 분투했던 독립운동 전쟁이 36년이라면 고려시대에 몽골과 벌인 전쟁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했던 40년간의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시작과 1차 몽골의 침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시아 전체를 시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만주와 중국 정도 집밥을 놓고 주로 유럽 쪽으로 세력을 팽창시켰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고려는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에 대해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중국 북부, 동북부, 요동, 만주 지역에 퍼져있던 유목 부족들은 전부 징기스칸의 말발굽에 짓밟혔는데 이 중 거란족의 일부가 도망치다가 1216년 고려 국경을 넘어 내지로 지들 멋대로 들어와 고려 민가를 약탈하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국경지대가 아니라 지금의 평양까지 깊숙이 들어오는데 고려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심지어 그 당시 고려는 군부 독재 시절인데 1218년에서 19년 사이 고려 정부가 보낸 고려 군대와 거란족을 지옥 끝까지 추격하던 몽골의 부대가 평양 근처에 집단 거주하던 거란족 잔당들을 토벌하는 가운데 작전도 같이 연합하면서 거란족들을 토벌합니다. 이게 고려와 몽골 최초의 만남이었고 매우 잘못된 만남이었죠. 여기서 징기스칸은 반복적으로 고려로 사신을 보내 마치 우리 몽골이 고려를 구해주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은혜를 갚으라고 삥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고려도 그러려니 하며 줄 거 좀 주면서 비위를 맞춰줬는데 얘네 요구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요구도 심해지고 그들의 거만함은 더 심해지고 고려 국왕 알기를 못 끝이 알고, 이런 과정에서 1225년 고려 정부에게 또 갑질해대고 말도 안 되는 공물을 요구하러 온 몽골 사신 저구여가 귀국을 하던 도중에 국경을 넘지 못한 채 고려 땅에서 피살됩니다. 범인은 고려와 몽골이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이간질할 요량으로 여진족들이 한 짓이라는 게 유력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역사 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징기스칸과 몽골 정부는 고려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고려 정부는 우리들 지시나 소행이 아니라고 이 피살 사건과 고려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극구 부인합니다. 결국 저고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골족이 쳐들어오는데 또 바로 쳐들어오진 않습니다. 저고의 피살 사건이 1225년인데 그로부터 2년 후 1227년 징기스칸이 죽거든요. 그 칸의 자리가 징기스칸의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서 몽골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우구데이 칸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몇 년 뒤였던 1231년 고려로 침입을 해옵니다. 우구데이 칸이 보낸 고려 침략군의 총 지휘관은 살리타, 규모는 3만 명 정도였습니다. 바야흐로 몽골의 1차 침입의 시작이었죠. 저고여 피살 사건으로부터 몽골의 1차 침입까지 한 6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긴장하지 않고 별 대비를 안 한 당시 고려 정부가 욕을 먹긴 좀 먹습니다. 여하튼 1231년 8월 살리타가 이끄는 3만의 몽골 병력이 압록강을 넘어서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인 함신진을 포위합니다. 고려판 GOP 같은 곳이죠. 옛날에 거란과의 2차 전쟁 때 양규 장군이 막아냈던 흥화진이 있던 데가 함신진입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이번 몽골과의 전쟁에선 당시 함신진을 지키고 있던 고려군 장군 조숙창과 의주의 토착 호족 출신이었던 홍복원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면서 의주는 어이없게 넘어갑니다. 조숙창이든 홍복원이든 걔네 가문 자체가 몽골족이랑 친분이 두터웠어요. 이후 조숙창과 홍복원은 몽골 부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고을마다 항복을 권유하면서 몽골 부대는 남하합니다. 살리타는 3만 병력을 1만 명씩 3개 부대로 나눴고 살리타가 직접 이끄는 본부는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인 철주성에 도착을 했을 때도 항복을 권유하지만 철주성 고려 병력이 항복을 거부하고 항전합니다. 참고로 이 철주성이 강동 6주 중 하나예요. 철주성의 고려 군사들은 이원정과 이희적의 지휘하에 열심히 싸우지만 중과부적이었고 철주성은 함락이 됩니다. 이원정은 화약고에 불을 붙여 폭사했고 이희정은 포로가 되면 욕만 부을 성내 백성들을 죽인 뒤 본인도 자결합니다. 이때가 8월 말이고 9월 초에 3개로 나뉜 몽골 병력 중
북로군이 강동 육주중 최남단에 있는 귀주성을 포위합니다. 예전에 강감찬이 거란족을 물리친 그 귀주 대첩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귀주성의 넘버원은 서북면 병마사,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병력 전체를 관장하는 박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전 지휘는 한국사를 통틀어 개인의 무장 능력치만 놓고 봤을 때 베스트 5 안에는 무조건 거론되는 김경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5,000 정도고요. 김경손의 가문이 당시 고려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김경손의 친형이 고려 국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군부 독재의 정점에 있던 최후의 사위였습니다. 심지어 김경손의 형은 최후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기도 했고요. 이 정도였지만 김경손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며 국경 수비대를 담당하고 있었고, 몽골 병력이 쳐들어오자 귀주성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주변 지역의 병사들을 모아 귀주성으로 자발해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려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있자 김경손은 가장 믿을 만한 부하 12명만 선발해서 성문을 열고 나가 몽골군 진영을 휘저어 놓고 겁을 먹은 몽골군은 진영을 뒤로 물리기까지 합니다. 1만 명이 고작 13명 때문에, 물론 13명 전원 무사 귀환했고요. 이 귀주성 내 사기는 올라갔고 9월 한 달간 몽골군은 5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지만 화공을 퍼부으면 진흙으로 꺼버리고, 투석기로 돌을 던지면 똑같은 투석기로 맞대응하고, 땅굴을 파면 쇳물을 부어버리며 이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 가장 앞엔 김경손 장군이 있었죠. 몽골의 북로군이 귀주성에 발이 묶인 사이 살리타가 이끄는 본군과 남로군은 함께 연합작전을 하며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남하합니다. 무려 황해도까지 이르렀을 때 지금의 동산군인 동선역에서 고려 정부가 파견한 고려의 주력부대 중앙군이 기습작전으로 그 유목 기병들을 상대로 야전에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패배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몽골 부대가 평안남도 안주까지 도망간 걸로 봐서 엄청난 규모의 패전이었던 듯합니다. 고려 중앙군은 안주로 도망간 몽골 부대를 추격했고, 야전에서 승리한 자신감에 돌취된 고려 병력이 10월 20일 안주에서도 야전으로 몽골 기병대에게 덤비다가 절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고려의 주력인 중앙군이 소멸되어 버린 거죠. 자, 다시 귀주성 전선으로 와서 12월까지 몽골의 북로군이 몇 번이고 귀주성을 공격합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김경손 장군은 병사들을 데리고 직접 맨몸으로 막아냈고, 전투 중 부상을 당하자 부하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계속 싸웁니다. 가끔은 김경손 장군이 성문을 열고 직접 기병대를 이끌며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안주에서 고려 중앙군을 토벌한 살리타의 본군과 남로군은 그대로 수도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지역적 거점 도시들을 함락시키는데 살리타가 보낸 일부 병력이 지금의 평안남도 순천군인 자모산성에서 또 발이 묶인 겁니다. 자모산성의 고려 병사들은 최춘명의 지휘 아래 단합하여 11월에서 12월까지 몽골군의 별동대들을 막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귀주성과 자모산성에서 몽골 부대들이 죽을 쓰고 있었지만 몽골의 주력 부대는 정작 바로 수도를 향해 진격해 12월 1일 개경을 포위합니다. 살리타는 고려 조정에 항복을 권유했고 12월 5일부터 살리타와 고려 정부는 본격적으로 화친 협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매년 고려는 막대한 양의 공부를 바치고 몽골에서 고려 정부로 감독관들을 파견하겠다는 조항과 함께 살리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사실 살리타가 마음만 먹으면 개경 안으로 들어와서 최후랑 고려 국왕을 죽이고 고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화의를 맺는 걸로 끝냈을까요?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를 멸망시킬 거면 3만 명만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자국의 공식 외교관이 살해당해서? 저고의 피살 사건은 어디까지나 명분, 즉 핑계였습니다. 저고의 피살 사건으로부터 6년 후에 굳이 이를 빌미로 몽골 군대가 쳐들어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새롭게 몽골족의 칸이 된 우구데이 칸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1대1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건 약간 한국사에서 불변의 법칙 같은 건데, 북방 유목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중국의 왕조와 결전을 벌이기 전엔 무조건 한국으로 쳐들어옵니다. 한국이 중국을 못 도와주게끔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중국과의 대결에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서죠. 물론 여진족의 금나라가 중국의 정통 왕조는 아니지만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였고 몽골족이 중국 본토를 다 차지하기 위해선 금나라와 싸워야 했죠.
스파르타가 온 것도 이런 목적이었고 고려가 금나라를 돕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걸로 전쟁을 마무리한 겁니다. 한편 고려 조정에선 자모산성과 귀주성에 사람을 보내 전쟁이 끝났으니 그만 성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모산성의 최춘명은 그런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한명을 한 채 계속 몽골족과 싸우려고 합니다. 당연히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몽골족들이 성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화살 세례만 봤죠. 결국 당시 고려의 국왕이었던 고종이 직접 어명을 내렸고 최춘명은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열었습니다. 자모산성보다 조금 멀리 있던 귀주성에는 소식이 늦게 전해져 1232년 1월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었죠. 싸워서 다 이겨내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죠. 박서와 김경손 휘하 제장들은 울고 불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려 정부는 정부의 결정에 항명을 했던 최춘명을 사형시키기로 합니다. 오히려 몽골족 고위 장교들이 한때 적쟁이긴 했지만 저렇게 훌륭하게 잘 싸운 지휘관을 왜 죽이냐며 최춘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고 최춘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고려와 몽골의 1차 전쟁이 끝이 났는데 몽골족 입장에선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화인은 어디까지나 겉으로만 그랬을 뿐 군부 독재의 합파이신 우리 최후는 진심으로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2차 전쟁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